자, 시작해보자. 네. 네네. 그 100점밖에 없네. 100점. 종혁이 한 명 왔어요? 종혁이 나왔어요? 네. 네, 이렇게 나와. 자, 시작해볼게. 먼저 13페이지 나와.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바로 중선 정의에 대한 내용이지. 일단 13페이지부터 한번 숙제하고 좀 질문 받아볼까? 네, 저희 13페이지 했어요. 13페이지 했다고? 네.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13페이지 숙제할 때 빼지 않았던 거? 어? 13페이지 뺐던 거 같은데? 여기 다 보충해서 내요. 무슨 말이야? 13페이지 숙제할 때 잠깐 빼고 있었는데? 아닌가? 내 기억이 안 나나? 아무튼 13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있나? 성립하는 거 못하겠어요. 어떤 거? 성립하는 거. 성립하는 거야? 37번에 자, 37번 봐봐. 일단 중선 정리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증명 문제지? D라는 지금 두 번째 줄 보면 BD의 길이를 2배하기 CD의 길이를 같다는 건 CD의 길이가 BD의 길이보다 2배가 더 된다는 얘기라서 무슨 말이냐, BC를 3등분 했을 때 B쪽에 가까이 있는 점을 D라고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말합니다. 증명해야 되는 건 뭐냐면 2AB의 제곱과 AC의 제곱을 더한 결과가 3배의 AD의 제곱과 2배의 BD의 제곱을 더한 거랑 같다는 걸 증명하는 건데, 일단 풀기 전에 말할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선정의. 중선정의가 뭐였냐면, 손짓으로 해보자. 삼각형에서 꼭지점 A에서 BC의 3등분점 중에 하나에다 옮기는 게 아니라 BC의 중점에다 선을 내렸을 때, 그때 AB제곱, AC의 제곱의 합은 AD의 제곱과 BD 제곱 합의 2배랑 같다는 게 중선정의였어. 그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메인이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살짝
변형이 된 내용의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될 건데, 자, 증명해 볼게. 분명히 필요한 건 중선정이야. 그러면 여기 잠깐 문제에 나와 있진 않지만 3등분점 중에 오른쪽에 있는, 그러니까 2대 1이 되는 지점에 있는 점을 2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그럼 시작해본다. 여기 왼쪽 삼각형 색깔로 표현해볼까? 노란색 삼각형 보면서 중선정의 대답해보기. 노란색 삼각형 중선정의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럼 누구의 제곱과 누구의 제곱을 더하게? 이 노란색 삼각형에서 중선정의 써보자고. AB 제곱과 AE 제곱을 더한 게 누구? BD 제곱과 AD의 제곱을 더한 녀석에 두 배를 갖다는 거지 얘들아? 아니 얘들아? 그럼 또 이번에는 오른쪽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에서도 중선 정리를 쓸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AD의 제곱과 AC의 제곱을 더한 게 뭐라 할까? AE의 제곱과 누구? ED는 누구랑 같은 거야? BD랑 같은 거지? 어차피 3등분 점을 말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DE의 제곱 대신 BD의 제곱을 쓸게. 이 녀석의 두 배랑 같다는 거지. 이걸 가지고 얘를 만들어내는 거야 얘들아. 됐니? 그럼 시작해본다. 지금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좌변의 모양을 봐봐. 좌변의 모양을 보면 AB제곱과 AC제곱을 더하는데 어쨌든 증명해야 되는 모양은 AB제곱이 두 배 처리가 되어 있는 거 보이는 거 맞아? 이거 두 배 되어 있는 거 맞니? 그래서 AB제곱이 들어가 있는 이 식에다가 첫 번째 조제식을 말하는 거겠네. 여기다가 두 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잘 봐. 그러면 지금 좌변끼리 더했을 때 이 A, B 제곱도 나올 거고 AC 제곱도 나올 거니까 일단 뭐 불필요한 거 있긴 하지만 그냥 정리합시다. 좌변끼리 더한 결과는 이 A, B의 제곱과 AC의 제곱과 지금 추가로 있는 AE의 제곱과 AD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지. 이게 좌변을 더한 결과야. 마찬가지로 우변도 돼야 돼. 우변 더할게. 우변은 BD제곱 4개짜리랑 BD제곱 2개짜리니까 6개짜리 BD제곱이랑 맞니? 그 다음 AD제곱 4개에 그 다음 AE제곱 2개가 더 만들어지지. 그래서 실수한 거 없지? 두 배씩 했고 두 배씩 했고 좌변끼리 더하는 결과. 제가 확인 좀 해볼게. 정리 잘했어. 그럼 모양 좀 봐봐. 좌변에 있는 2AE의 제곱과 우변에 있는 2AE의 제곱을 사라지고, 그럼 문제가 원하는 좌변 만들어내려면 요거 두 개만 남기면 되는 거잖아. 그런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것만 넘겨주면 되는 거죠. 그럼 AD제곱 넘기면 여기 AD제곱 4개 있으니까 3개만 넘겨야 되겠네. 그래서 6개의 BD제곱과 3개의 AD제곱으로 남게 될 거고, 이 녀석을 3으로 묶게 되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건 중선 정리를 여기서 만들어내는 건데, 그 중선 정리를 가지고서 문제가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중선을 향해 내린 선이 아니라 3등분점을 향해 내린 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삼각형을 두 개로 쪼개서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중선 정리 써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시 공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것도 증명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
물어봤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긴 했어요. 포인트는 뭐야? 우리 머릿속에 있는 중선 정리 가지고 문제를 내. 유빈이가 오늘까지 왜 있는 거야? 정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요일반이었는데. 아, 토요일. 네. 자, 그 다음 39번 가자. 39번은 오히려 방금 풀었던 문제보다 출제될 가능성이 좀 더 있는 문제야. 푸는 방법 알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잘 봐. 사각형의 내부의 한 점에다가 P를 찍겠대. 그리고 그 P를 이용해서 꼭지점이랑 연결한 4개의 선분을 작성을 할 건데, 이때 질문이 PA제곱, PC제곱. 자, 손으로 봐볼까? 이 길이를 제곱한 것과 이 길이를 제곱해서 더한 건 이 녀석의 제곱과 이 녀석의 제곱을 더한 것과 같다는 내용인데, 이거 생각보다 많이 쉬워. 선생님이 길이를 한번 쪼개볼게. 여기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 가로의 길이와 가로랑 평행하게 세로랑 평행하게 작성했을 때 나눠진 선 지점을 이렇게 체크하고 난 뒤에 요 나눠진 선분의 길이를 지정한다. 이 길이를 A, 이 길이를 B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 길이를 C, 이 길이를 D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P 때문에 나눠지게 되는 선분 각각의 2개씩의 선분들을 A, B라는 길이와 C, D라는 길이로 표현을 하게 되면 금방 정답이 나와. A, P의 제곱은 누구냐? A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되겠지. 피타로 좀 써주면 되는 거니까. 그게 AP제곱. 그럼 CP제곱은 누구냐? B제곱과 D제곱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P제곱과 CP제곱을 더하라는 얘기는 이걸 말하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식의 좌변을 말하는 건데, 우변도 마찬가지야. 우변도 갑니다. BP제곱은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제곱해서 더하면 되지. 그러니까 A와 D를 제곱해서 더한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 DP제곱은 B와 C를 제곱해서 더한 C제곱 더하기 B제곱. 그럼 결국 문제가 말하고 있던 좌변 AP제, CP제와 우변 BP제, DP제가 결국에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을 한 개씩을 다 더해주길 바랬던 문제였던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같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명을 이렇게 해주면 금방 끝나게 되지. 그런데 얘들아, 진짜 내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문제는 사실 이 증명 문제가 아니라 바로 38번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해결한 친구들 있으니까 질문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혹시 해결 못한 친구들도 있을 테니 후다닥 풀고 넘어갑시다. 자, 모양 잘 봐. A에서 마주보는 변의 중선을 향해 내릴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중선 정리를 써야 돼. 조금 이따 여러분들이 질문할 문제 중에 가계 이등선 문제도 있겠지만 얘는 무조건 중선 정리. 삼각형의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향해 내린 선으로 만들어진 삼각형은 무조건 중선 정리를 쓰는 건데, 가자 계속. 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중선 정리 써볼게. A, B의 제곱 더하기 A, C의 제곱. 따라와. 양 날개줄에 있는 변들을 제곱해서 더한 결과는 2배의, 선생님 손, 이 길이를 제곱한 것과 이 길이를 제곱해서 더한 녀석의 2배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 무게중심의 특징 알죠? 이거 몇 대 몇이야? 2대 1.
2대 1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5면 여기는 2루트 5이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미 중학교 때까지 공부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아니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냐면 3루트 5야. 그거의 제곱에다가 요거 전체 길이 8의 절반이니까 4겠네. 4의 제곱을 더하는 결과랑 같다고 봐야 된다는 이게 중선정리야. 여러분들이 중선정리에서 나올 만한 내신 문제를 공부한다면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더 열심히 풀어야 된다는 거. 계산 그냥 연결할게. 이거 다 계산할 수 있죠? 80을 묻으면 여기서 계산 마무리할 수 있겠지? 그럼 AC의 길이를 구하려면 양변에다가 루트만 씌워주면 정답이 나오는 걸 테니까 그렇게 중선정리를 이용해서 문제가 원하는 선분 또는 변의 길이를 구해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계속 이어서 가보자. 14페이지 질문. 14페이지 질문. 넌 교재 어디 갔어? 학교에다 주고. 이무실 그냥 돌아가면서 난리치고 난리야 그냥. 죄송합니다. 나윤이 반다단 맞아? 나윤이랑 미승이랑 같은 반인가? 둘이 같은 반이야? 저도 그거를 너도 반다단이야? 아니 왜 되는 거 요새 이렇게 반다단 1학년 정도 나왔지? 저는 모르겠는데. 반 단합해야 되는 그런 게 시기가 있는 거야? 몰라요. 넌 다음 주 월요일이라고? 월요일은 상관없잖아. 네. 목요일이라고? 확실해? 저녁만 먹고 그냥 와. 네? 저녁만 먹고 오라고. 근데 저 중요한 연결하고 빠져나가고 보니까는 저희 1학년 2반 애들 중에 한 명은 그냥 저녁만 먹고 바로 오던데. 나머지는 뭐 끝까지 노는 애들도 있긴 하지만. 가온 반다단 같은 거 없니? 지우도 없어? 아주 좋은 학교구만. 쓸데없는 반다단 같은 거 진짜. 한 명도 없지? 아, 너는 아니 지난주부터 반다단이라는 이름으로 이 얘기로 빠진 애들이 많더라고. 14페이지 질문 없어? 진짜 질문 없는 거 맞아?
44번? 44번은 왠지 푼 느낌이 나죠? 식사 쪽 저거에 풀지 않지요? 아, 저번에 했던 게 14쪽이야? 네. 그럼 수저 어디부터 했어? 52번 이거부터 아, 맞네. 아, 뭔가 좀 이상하다 했어. 지난 숙제 때 거기 중선 정리를 빼고 냈던 거구나. 왜 갑자기 연결이 됐나 싶었네. 아, 미안해. 하민이는 이따가 쉬는 시간 선생님 찾아와. 그거 선생님 다시 한번 알려줄게. 자, 15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얘들아, 무게중심 어떻게 구하는 거였지? x 다 더한 거 3으로 나눠주고 y 다 더한 거 3으로 나눠서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맞죠? 요새 학교에서는 뭐 하고 있어, 근데? 어? 2학기 신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있어? 쌤들 뭐 하느라 바빠져. 학교 선생님들이 바쁘대? 네. 뭐 하고 계신데. 가운데 2학기 신도 안 나가고 있고 실로 보시게 되는 수업은 따로 이렇게 진도 같은 건 안 나가고 평행이 진도 안 나가고 그렇구나. 자, 계속 갑시다. 그러면 16페이지 질문. 질문 없니? 56번 가볼게.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거 질문해야 되는 거 맞지? 질문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돼. 선생님이 무게중심에 대한 기본적인 수업만 했지 응용된 내용에 대한 수업을 한 적이 없어. 지금 56번은 응용된 문제거든. 잘 들어봐. 7번. 그리고 그 문제 아니면 앞쪽 개념 근처에다가 같이 하나 메모를 해주세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G라 부를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G입니다. 그런데 7번 A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A로 일정한 방향으로 성분 AB와 성분 BC와 성분 CA를 나눌 거야. 나눠본다. 예를 들어서 성분 AB를 M 대 N으로 마찬가지 그 비율에 맞게 성분 BC를 M 대 N으로 마찬가지 그 방향으로 성분 CA를 M 대 N으로 방향 유지해야 돼. A에서 B로 내보낸다, C에서 B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A에서 B로 했으면 B에서 C로, C에서 A로 그리고 내보낼 때의 비율도 일정하게 유지를 한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만들어진 내분점을 P, Q, R이라 부른다 치면 그렇게 내분점들 때문에 새로운 삼각형이 만들어지거든. 새로운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G'이라고 했을 때 그 G'은 기존에 있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항상 같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 푼 사람들은 진짜 이대로 내보내는 점을 다 찾았을 거야. 다 찾아서 D가 몇 컴마 몇인지, E가 몇 컴마 몇인지, F가 몇 컴마 몇인지 찾아도 됩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 하지만 이런 형태로 나오는 문제들은 꼭 기억하자. 삼각형 A, B, C의 무게중심과 삼각형 P, Q, R의 무게중심이 항상 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외워주면 굳이 내분점 3개 다 찾아가지고 무게중심 또 구할 필요 없이 바로 정답을 기록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지금 56번 문제 보면 질문이 DEF의 무게중심을 찾는 문제였어. 근데 그 DEF라는 삼각형을 만들 때 사용했던 점 DEF가 어떤 점이야? AB를 2대1로, BC를 2대1로, CA를 2대1로. 그러니까 이 말이지. 2대1로 내보낸 점을 D, 2대1로 내보낸 점을 E, 2대1로 내보낸 점을 F라고 부를 때 그렇게 만들어진 세 점 DEF로 만들어진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누구냐고 묻는 문제였던 건데 그 무게중심이 그 DEF의 좌표가 누군지 몰라도 문제는 이 녀석이 얼마인지를 묻고 있지만 우리는 계산을 이 녀석으로 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 56번의 정답은 그 처음에 있던 ABC의 좌표 있지. 걔네들을 가지고 무게중심을 기록해주면 바로 정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좀 기억해주자. 바로 머릿속에 집어넣어. 삼각형이 있는데 그 삼각형을 일정한 방향,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내분했을 때 그렇게 내분된 세 점의 좌표로 만들어진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기존에 있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전혀 다르지 않다. 항상 일치하게 된다는 걸 외워줄 수 있도록 하자고. 자, 또 질문? 57단이요. 자, 57번 봐. 이것도 뭔가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문제가 아니야. 난이도는 상이 맞아. 그런데 선생님이 이 단어에서 강조했던 게 뭐야? 점 잡는 걸 그랬지. 얘들아 대답해봐. A, B, C의 좌표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x1, y1, x2, y2, x3, y3 나왔잖아. 점 나왔어. 아 그게 1,인지 0,인지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점을 표현해 줬잖아. 근데 질문을 봐봐. 두 번째 줄. PA라는 성분과 PB라는 성분, PC라는 성분을 제곱해서 더해달래요. 그럼 PA의 제곱을 예를 들어볼까? 여러분 현재 PA 제곱 구할 수 있어 없어? P와 A를 연결한 성분의 제곱 표현할 수 있니 없니? 현재는 없잖아. 점 누구를 모르니까. 점 P를 모르니까. 그래서 얘들아 선생님이 난이도가 이거 당연히 개나 수나 다 풀어야 되는 문제로 말하는 거 아니야.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맞아. 그런데 그 어려운 이유가 시작도 못한 상태에서 어렵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일단 ABC의 좌표가 나와 있거든. 그러면 점 P의 좌표만 잡아. 점 P의 좌표 마음대로 잡으세요. 뭐 X4, Y4라고 잡던가 아니면 알파, 베타라고 잡던가 선생님은 그냥 A, B라고 잡으세요. A, B 써도 상관없는 거지. 뭐 A, B라는 문자 없으니까 맞네? 그다음에 이렇게 잡죠. 그 다음에 이제 풀어나가는 거야. 근데 이것도 선생님이 좀 이따 할 말이 있어. 일단 계산 결과부터 봐. 아까랑 문제 비슷하거든. 아까 여러분들 혹시 이 56번 문제 정답 맞출 사람들이 D가 몇 거면 몇인지, E가 몇 거면 몇인지, F가 몇 거면 몇인지 찾은 다음에 그렇게 무게중심을 찾아서 정답 맞출 친구 있다고 그랬지? 근데 그렇게 맞추지 않아도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지금 56번 문제 풀 때 설명한 거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야. 원칙에 맞게 먼저 풀어볼게. PA 제곱 A-X1의 제곱 더하기 B-Y1의 제곱. 이게 PA의 제곱이야. PB의 제곱은 A-X2의 제곱 더하기 B-Y2의 제곱입니다. 마지막 PC의 제곱은 XD를 뺀 거. A-X3의 제곱 더하기 B-Y3의 제곱입니다. 이제 이거의 최소값 찾으면 돼. 최소값 찾아가서 전개하자. 전개할게. A제곱, A제곱, A제곱 3개니까 3A제곱. B제곱, B제곱, B제곱이니까 3B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x1A, 마이너스 2x2A, 마이너스 2x3A니까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x1, x2, x3로 묶여있는 A에 대한 1창이 나오게 되겠고 옆에도 마찬가지겠지.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에 B가 붙어있는 1창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상수항이 누구야? 상수항 적게도 귀찮다. 말로 할게. 여기 들어가는 상수항이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더하기 x3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이야. 이것만 적을까 그냥?
전격이 이거야. 자, 이 타이밍에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거.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한테 이게 지금 무슨 식이야 장난 아닌데 하겠지만 포인트를 잘 짚고 있는 학생들은 뭘 보느냐. 여기서의 문자는 A와 B가 문자예요. 내가 찾고 싶은 게 이거거든. A하고 B가 문자거든요. A하고 B가 문자야. 그럼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아, 여기 A에 대한 2차식이구나. 이건 B에 대한 2차식이구나. 그럼 최소값을 찾으려면 2차식에 대한 최소값을 찾을 때는 포물선의 표준형을 이용해서 꼭지점을 가지고 대답을 했던 기억해야 되겠지. 그래서 잘 봐. 요거 2차과 1차, 2차 계수 3으로 묶어주면 여기가 3분의 2가 되겠구나. 이렇게 묶이겠죠. 한 번 더. 얘랑 얘도 3으로 묶어줄게. 왜? 지금 B에 대한 2차 함수처럼 생각할 거거든. R을 올라간 2차 함수의 최소값 찾는 과정으로 문제를 풀 거거든. 그러니까 3B제곱에 있는 3으로 묶어주면 B제곱에다가 여기는 마이너스 분모 쪽에 3이 붙어있는 1차항이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나머지는 그걸 적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해야 되는 게 뭐냐.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아니야? 완전 제곱식 만들 때 결론 나온다. 이렇게 2차항 계수를 묶었을 때 나와 있는 완전 제곱식 형태는 기억나? 1차항 계수의 절반의 제곱이라는 거.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숫자로 하나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 그럼 여러분들 여기다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 거란 말이야. 그래 놓고 대답을 어떻게 했어? 이 녀석을 x-2의 제곱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지. 표준형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어. 그러니까 1차항 계수의 절반만큼이 완전 제곱식에 사용되고 있는 x 옆에 붙어있는 계수가 되거든. 그러니까 얘도 a-1차항 계수의 절반 3분의 2의 절반이니까 3분의 1의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진다. 물론 요 녀석 절반의 제곱 더하다면 빼는 거니까 뺀 거 계산해서 다시 내보내야 돼. 이 바깥쪽에 계산해야 숫자 복잡해지겠지. 여기 3이 있다고 가져간다면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 편하게 만들고 요 완전 제곱식 때문에 필요했던 숫자만큼을 마이너스로 붙이고 나서 이걸 계산해서 내보낸다는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계산 지금 필요가 없어. 안 해도 되거든. 중요한 건 여기 있는 모양이 중요했던 거라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드느라고 추가한 게 누구야? 3분의 1에 x1, x2, x1을 더한 거에 제곱이 추가됐을 거거든. 그거 계산해서 밖으로 내보내야 돼. 근데 그럴 필요 없다고. 왜? 지금 질문이 최소값이 얼마인지를 찾는 문제가 아니잖아. 최소값이 얼마인지를 찾는 게 아니라 최소값이 되는 순간의 전피가 무게중심인지 아닌지를 찾아보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찾으면 된다는 거지. 마찬가지야. 이것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면 3의 b 마이너스 1차항 계수의 절반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라는 거지. 그런 다음에 뒤에 엄청나게 복잡하게 계산된 숫자들이 붙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렇게 생긴 식의 최소값은 칠판 최소값은 잘 봐. 제곱한수 더하기 어떤 숫자야. 그러니까 최소값을 갖게 해주려면 이 숫자는 바꿀 수 없겠지만 적어도 이 앞에 제곱한 숫자들이 0이 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지? A가 얘가 되고 B가 얘가 될 때 점 P의 X표 A가 이 녀석이 되고 점 P의 Y좌표 B가 이 녀석이 될 때 우리는 최소값을 갖는다 말한다. 그런데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세 점으로 만들어낸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X좌표, 무게중심의 Y좌표가 된다. 그래서 결론 이 녀석의 이렇게 생긴 식은 점 P가
삼각형 A, B, C의 무게중심일 때. 잘 보고 외워놔. 어떤 세 점이 있어. 그 세 점에다가 점 하나를 더 찍을 거야. 그렇게 찍은 점에다가 세 점까지 연결한 선분의 제곱끼리 더한 결과가 최소가 되길 바란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식이 최소가 되길 바란다면 점 P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A와 B와 C를 연결한 삼각형의 무게중심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가장 작은 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57번 문제에서 원했던 내용이야. 같이 외워줄래? 첫 번째 거, 기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세 변을 일정한 비율로 나눠서 만들어낸 새로운 삼각형이 있다고 할지라도 무게중심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두 번째, 세 점에다가 한 점을 더 찍어서 세 점을 연결한 선분의 제곱끼리 더한 결과가 최소가 되길 바란다면 그 찍어야 되는 점의 위치는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세 점 ABC의 삼각형으로 만들어진 다시 세 점을 가지고 만드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점 P가 될 때 최소값이 된다는 거야. 선생님은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하고 이런 풀이를 안 할 겁니다. 만약에 앞으로도 여러분들하고 푸는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그때 따로 설명 안 할 거야. 그냥 점 P가 삼각형의 무게중심 자리에 있을 때로 놓고 문제를 바로 풀 거라는 거야. 명심해. 자, 또 질문 있는 사람? 자세 바로 잡아. 턱 깨지 말고 자세 바로 잡아라. 16페이지부터 62번 가볼게. 62번 보세요. 지금 그림 보니까 직사각형인가봐. 가로의 길이 6, 세로의 길이 12인 직사각형에 대각선 교점 보이네. 그 점을 M이라고 부른다네. 이때 삼각형 A, B, C의 무게중심을 G라고 부를 때 삼각형 CDM의 무게중심을 아니구나.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진 무게중심에 연결된 선분의 길이를 묻는 문제. 천천히 가자. 자, 일단 그림대로 표현해보. 다시 세 번째 초부터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삼각형 ABC의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얘기하고 있네. 무게중심 어디 있을 것 같아, 얘들아? 무게중심의 위치 생각해봐. 이거 직사각형이야. 직사각형은 얘들아 평행사변이라 불러도 돼. 평행사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야? 두 대각선은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한다. 그러니까 이 삼각형에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다는 거 부정하면 안 돼. 근데 무게중심 어떻게 만드는 거였어?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연결했을 때 만들어진 중선들의 교점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무게중심은 반드시 이 길이와 이 길이를 2대 1로 내분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테고, 여기가 바로 문제가 말하는 G인 거죠. 생각하면서 못 듣자. 그냥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선생님 말에 그냥 동조하지 말고,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은 저 BM 선상에 있어. BM 선상에 있다고. BM이 중선이거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BM을 2대1로 내분해주는 위치에 무게중심 G가 있다는 거지. 계속하자. 삼각형 CDM. CDM이면 여기죠. 맞니? 그럼 이번에도 해보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말하는 거야.
그럼 이 사각형의 무게중심은 어디 있어? 이거 이등변이네. 이등변이면 여기서 내려간 중선은 CD의 수직 이등분선이 되겠네요. 당연히 수직 이등분선이겠지. 중선이 이등변 사각형이니까. 그럼 또 무게중심이 어디 있어야 돼? 이 선을 2대 1로 내보내주는 위치에 G 프라임이라고 하는 녀석이 존재해야 되는 거겠지. 이렇게. 맞니? 그때 문제가 뭐야? 저 G하고 G 프라임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를 구해달래. 얘들아. 여기서 또 보자마자 선생님 수업을 좀 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면 이 상태에서 이거 길이 구하는 거 장난이 힘들어. 장난이 힘들다고.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뭐로 풀어야 돼? 점과 점 사이 거리. 이걸 점으로 표현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야. 점으로. 그래서 선생님 이 도형 지금 풀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생각에 갑자기 저렇게 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 G라든가 G'을 점으로 표현해야 되겠다. 점으로 표현하려면 이 도형이 좌표 평면 위에 있으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여기를 원점으로 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테고, 여기를 원점으로 하고 싶은 친구들, 여기를 원하는 대로 원점 잡아주면 되겠지. 근데 선생님의 생각은 나 여기를 원점으로 잡는 거보다, 선생님 생각이야, 난 여기를 원점으로 잡을 생각입니다. 여기를 X축으로, 여기를 Y축, 이렇게 잡을 거야. 그럼 따라와봐 얘들아. 점 B 몇 컴마 몇? 0,0. 얘들아, 여기 점의 이름이 M이었지? M의 좌표 부를 수 있는 사람? 3,6이죠. 그렇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6이면 여기부터 M까지는 절반이니까 3이 되겠지. Y좌표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2라면 M의 Y좌표는 12의 절반이 6이 되는 거겠죠. 3,6이 되겠지. 그럼 벌써 끝나지 않나? G 벌써 끝났어 얘들아. 실판 0,0과 3,6에 0,0과 3,6에 2대1 내분점 쓰는 공식으로 내분해주면 돼. 선생님이 암산을 할게. 그럼 점 G는 몇 컴마 몇이 나올 거냐? 2,4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점 G는 2,4가 맞아. 그 다음 이제 G 프라임 들어갈까? G 프라임은 여기 3,6이었어. 요거 하나만 더 찾자 우리. 요거 몇 컴마 몇이지? 6, 그렇지 6,6이지. 그러면 3,6과 6,6을 2대1로 내보내주는 점이 G'이 되는 거니까 G'은 이거 선생님이 암산할게. Y좌표 어차피 6으로 간다면 G'도 Y좌표는 6이 될 테고, X좌표는 3과 6 사이를 2대1로 쪼개는 거니까 5가 되겠네. 여러분들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을 거니까 선생님 속도 못 따라오겠으면 나중에 천천히 내분 공식 써봐. 됐니? 그럼 이제 끝났지. G하고 G'의 좌표 알았으니까 이제 마지막 저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를 점과 점 사이 거리로 마무리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어요. 항상 중요한 게 뭐다? 이 단원에서 점을, 내가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게 점이라면 어쨌든 간에 점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도저히 찾을 수 없다면 최소한 이런 식으로라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이 단원의 목표야 얘들아. 점을 표현하는 게 목표라고. 좀만 더 집중해라. 16페이지 질문 나와. 자, 넘겨보자. 그럼 마지막 17페이지 질문. (17페이지) 질문. 64번. 이제 이야기가 좀 첫 번째 단원인데
이 반 친구들한테도 말했는데 시작부터 뒤처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우리 반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한참 하다가 천천히 쳐지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뒤처지는 거? 그거 누구 책임인 거냐? 뭐 점점 힘든 내용이 나와서 점점 체력이 붙여서 아 뭐 이유라도 있어야지. 이제 막 시작했는데 정신 차리고 그래. 64번 가볼게. 세 점으로 하는 꼭점, 세 점을 꼭점으로 하는 삼각형. 일단 대충 찍어볼까? 어차피 거기 숫자 가지고 문제 풀면 되는 것 같으니까 대충 찍어볼게. A, B, C. A의 좌표는 2, 마이너스 3. B의 좌표는 마이너스 6, 3. C의 좌표는 10, 12. 자, 시작합니다. 누구의 이등분선? 각 A의, 이 각 A의 이등분선을 얘기하기 때문에 시켜도 했어. 그 이등분선이 누구랑 만나는 점? BC랑 만나는 점을 뭐라고 부르겠다고? D라고 부르겠답니다. 따라와, 계속. 여기서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되는 공식 뭐지? 말로 해봐. 여기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공식 하나 있어. AB. AB 대 AC는 BD 대 CD. 왜 하루만 대답하는 거야? 다시.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향해 내리는 선일 때는 중선 정리. 얘들아, 다시 봐. 이건 중선 정리. 이건 각의 이등분선 정리. 꼭지점에서 내린 선의 종류가 대변의 중점을 연결하는 중선이냐, 아니면 꼭지점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각을 이등분해주는 각의 이등분선이냐, 어떤 선을 가지고 내려야 되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공식이 다르다고. 먼저 얘는 제곱 더하기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의 2배. 여기서는 AB 대 AC가 BD 대 CD가 된다는 내용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죠. 너희들 외우라고 실패해서 적는 거야. 이미 알고 있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외워서 문제를 푼 거라고. 그러니까 정과 정사에 걸을 수 있겠네. 갈게. x끼리 빼기 8의 제곱 64에다 y끼리 빼기 6의 제곱 30, 64, 36 루트 100이구나 이 길이. 이거는 x끼리 빼고 8의 제곱 64에다가 y끼리 빼기 15의 제곱 225, 225에다 64 289, 289면 17의 제곱이었던가? 289, 17의 제곱 맞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맞네. 그림 좀 이상해도 나한테 해라. 선생님 대충 그리다 미리 얘기했지? 실제로 확인해보니까 이쪽 길이가 더 길구나. 더 길어. 근데 중요한 거 아니야. 눈으로 보면 되잖아. 눈으로 얘가 긴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거 풀 거 아니야. 10과 17이야. 그래서 결론이 뭐야? 점 D는 선분 BC를 10대 17로 내분해주는 점이라는 사실. 이거 대 이거도 10대 17이 된다는 얘기야. 얘 대 얘는 얘 대 얘니까. 근데 이 길이가 10이고 이 길이가 17이 나오면 B부터 D까지의 길이하고 C부터 D까지의 길이비도 10대 17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10대 17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질문. 삼각형 ABD하고 ACD, ABD하고 ACD. 그럼 끝났네. ABD가 이거고 ACD가 이거잖아. 근데 잠깐 말해서 두 삼각형은 높이가 같거든? 높이는 같아. 그러니까 넓이를 구할 때는 밑변하고 높이가 필요한데 높이가 같아. 그럼 어디에서
차이가 발생하느냐? 밑변의 차이에서 넓이 차이가 발생한다. 그런데 밑변 차이가 10대 17이라고. 따라서 삼각형 ABD의 넓이가 10이라면 ACD의 넓이는 17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하고 높이에 의해서 결정이 돼. 근데 높이는 변함이 없어. 둘 다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삼각형의 넓이 차이는 누구 때문에? 밑변의 비율 때문에. 그 밑변의 비율이 방금 우리가 보였던 10대 17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도 10대 17의 비를 유지하게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지. 그럼 문제 말한 대로는 P가 10, Q가 17을 말하는 거니까 Q-P 뒤에서 앞에를 뺀 거의 결과를 최종 정답은 7이라고 말해주는 게 맞다는 뜻이겠어요. 7이 정답이 되겠지. 자, 또 질문. 60. 우리 65번까지 하고 우리도 잠깐 쉽시다. 65번 문제 한 문제만 더 집중해줘. 내심이라는 말이 나오네. 내심이라는 말이 나와. 일단 상황에 대충 그려볼게. 내저번도 미리 그려놓을까? A, B, C. A의 좌표는 마이너스 4,9, B의 좌표는 마이너스 1,0, C의 좌표는 2,7. 이번에도 선생님 마음대로 엉망진창으로 그렸어. 어차피 계산은 저기 있는 숫자들을 의존할 거라서. 그리고 내심을 내심이 뭐야? 내저번의 중심 말하는 거지. 내저번의 중심. 이걸 I라고 부르겠답니다. 이때 AI와 선분 BC의 뭐라고? 직선 AI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하겠다네. 그지? A부터 I를 통과한 직선을 만들겠다는 거잖아. 그렇게 만들어진 직선과 BC의 교점을 얘들아 여기를 D라 부르겠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문제가 설명하고 있는 그림 정도는 당연히 그릴 수. 이거 뭐 누가 도와줄 거냐 이거. 외국인한테는 도와줄 수 있지. 우리나라 한글 가르치면서. 근데 이미 한국어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문제가 설명하고 있는 걸 이해를 못할 필요는 없거든. 삼각형을 변을 스쳐가는 원을 내저번이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그 내저번의 중심을 내심 I라고 부른다고 얘기했고, 문제도 뭐래? A부터 I까지 연결한 직선 만들어잖아. 그리고 그 만들어진 직선하고 BC가 만난 점을 D라고 부르라잖아. 저렇게 그려야 된다고. 저처럼. 그럼 이 순간에 또 여러분들한테 뭐가 필요하냐? 서세망함이 아니야. 중학교 어떤 시절 어느 시점쯤에 여러분들이 배운 거지? 기억나? 봐봐. 이 원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하고 여기가 접점이거든. 접점이야. 이걸 보여줄까? 삼각형과 관련하면 저 문제 필요한 내용. 봐봐. 원이 있어. 그리고 내가 어떤 한 점에서 접선 두 개를 그릴 거야. 접선 두 개를 그렸어. 그리고 이 원의 중심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잘 볼래? 여기부터 접점까지 수직이 줘. 여기부터 접점까지 수직이야. 그리고 이거 연결한 거 생각해봐. 이 길이 같아. 빗변은 공통으로 같아. 빗변은 공통으로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야? 이쪽에 있는 직각삼각형하고 이쪽에 있는 직각삼각형 합동이라는 얘기예요. 합동. 합동이면 결국 뭘 말하는 건데? 이 문제에서 필요한 거,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똑같은 모양이라면 여기하고 여기 같다는 얘기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찾아냈어야 되는 건 이거야. 결국엔 또 뭐야? 결국엔 삼각형 ABC에서 A라는 각을 2등분해 준 선을 내렸다는 얘기인 거야. 얘랑 똑같아. 아까 처음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거죠. 이 문제를 좀 어렵게 만들려고 내적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었지만 쉽게 말하면 삼각형 ABC에서 꼭지점 A에서 BC에다가 선을 하나 내렸는데 그 선이 어떤 선이냐? 각의 이등분선이었다는 얘기였던 거지. 내적은 어떻게 보면 함정이라고 봐야 되나? 여러분들 문제 푸는 거 좀 어렵게 느껴지게 할 만한 그런 좀 쓸데없는 정보라고 봐도 될 정도로 필요한 건 아니었던 거지. 그럼 결국엔 또 뭐 하면 돼? 또 봐. AB 대 AC가 BD 대 CD. A, B의 길이는 3, 3, 9, 9, 81, 81, 9, 90, 루트 90, 3루트 10이구나. 그 다음 AC의 길이는 36 더하기 66에 36, 2이면서 36 더하기 4, 루트 40, 루트 40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정과 점사 A 버리고. 그래서 결론 났어. 3루트 10 대 2루트 10, 3루트 10 대 2루트 10, 양면 루트 10으로 나누면 결국 얘와 얘의 비율은 3대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였겠지.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돼? BC를 연결한 성분을 3대 2로 내분해 준 점 찾으면 돼. 내분해 주는 점. 문제가 점 D 찾는 거 아니었어? 내분점 찾으면 끝난다고. 그래서 5분의 어쩌고저쩌고 5분의 어쩌고저쩌고 내분 공식 위해서 바로 찾아주면 끝나는 문제였다는 얘기입니다. 시작은 내저번에 대한 얘기, 뭐 내심에 대한 얘기까지 동원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겠지만 결국에 이 문제도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를 이용해서 내분점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묻고 싶었던 문제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 잠깐 쉬었다가 이거 사자. 제가 이따가 이거 꺼주시면 안 돼요? 뭐라고? 이따 이거 꺼주시면 안 이따 돼요? 잠깐 이따 뜰까? 민규야, 시영아. 응, 17페이지 또 질문인 사람 있을까? 자, 그럼 그 마지막 한 파트 간단하게 보고 우리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가자. 즉, 유형 13번이 자취의 검정식이라고 하는 내용이지. 자취라는 내용인데 쉬운 내용 아니니까 잘 들어보세요. 쉬운 내용 아니지만 반드시 여러분들 중간고사에 한 문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문제 안 나오는 거 절대 아니야. 무조건 나올 건데 그 자취의 검정식이라는 뭐냐면 문제가 어떤 조건을 내거라. 잘 들어봐. 칠판만 보세요. 조건을 내겁니다. 그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이 있거든? 칠판 봐.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이 있는데 그 점들이 엄청 많아. 조건을 만족하는 엄청나게 많은 점들이 있는데 그
그 점들이 찍히고 그 점들이 막 찍히면서 선을 만들어. 점이 뭐 한두 개, 100개, 1000개 정해져 있으면 선이 만들어지지 않겠지. 근데 엄청나게 많은 점들이 계속 찍히고 하다 보면 그 점들이 연결되면서 여러분들 수직선도 정의가 뭐야? 수직선. 이 선의 정의가 0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 그러니까 유리수와 무리수들을 다 합쳐서 찍어놓은 점들이 연결돼서 이런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그 많은 점들이 모이고 하다 보면 어떤 선을 만들게 되고 그 선이 결국에는 도형을 만들게 됩니다.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도형을 만들게 돼요. 그 도형은 직선일 수도 있고 포물선일 수도 있고 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미처 생각한 것보다 전혀 엉뚱한 모양의 도형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건 문제가 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많은 점들이 어떤 도형을 만들어내는지를 묻는 거거든. 좀 이따 문제 한 문제 정도만 풀고 나머지 가셔도 될 건데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도형이 자취가 되는데 이 자취를 찾는 방법 암기하자.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점 중에 하나를 x, y로 설정해 주세요. 들어봐. 조건을 만족하는 점이 엄청 많다고 그랬지? 그 많은 점 중에 딱 하나만,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점들 중에 딱 하나만 찍어서 x, y라고 놓으세요. 그런 다음 두 번째, 문제가 말하는 조건을 이용해서 x와 y로 만들어진 관계식을 찾습니다. 내가 만족하는 점 중에 하나를 x, y로 놓을 거고 그 점에 사용되고 있는 x좌표, y좌표, x, y하고 문제가 어떤 조건 말했을 거잖아. 그 조건이랑 같이 연합해서 x, y로 만들어져 있는 관계식을 찾아. 그럼 여러분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이렇게 찾아. 들어봐. 그리고 그렇게 찾은 게 바로 문제가 말하는 정답이 된다는 사실. 자, 필기해 놓으세요. 사실 필기만 한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야. 이 필기에 맞는 풀이를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먼저 연습하고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연습을 좀 해봐야. 연습해야 되는 이유 딱 하나지. 중간고사에 무조건 나온다 그랬어. 중간고사에서 무조건 나와. 그러니까 꼭 해야 돼. 이거 도형 어떻게 생겼지? 얘들아? 네. 이거 도형 그리면 어떻게 생겼어? 그냥 직선이죠. 맞아? 근데 봐봐. 이게 직선이야. 근데 이 직선에 x하고 y가 사용되어 있는 관계식, 등식이 하나 만들어져. 이게 정답이라고. 저게 도형이야. 직선이라고 불리는 도형. 또 여러분들 이거 보면 2차 함수라고 부르죠. 또는 포물선이라고 부르지. 근데 그 포물선이라고 부를 수 있어. 이것도 도형이야. 도형이라고. 삼각형, 사각형만 도형인 게 아니라 선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도형이라고 부르거든. 이것도 도형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식, x, y로 만들어진 관계식이 이렇게 생겼을 때 2차 함수라고 부르는 것 뿐인 거지. 결국엔 쟤도 도형이라는 거죠. 결국엔 문제가 내건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도형을 찾으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런 x와 y로 만들어져 있는 관계식을 찾으라는 말과 같다는 뜻인 거죠. 자, 그럼 선생님하고 67번 문제 하나 해보자. 문제 같이 읽어볼까? 점 P가 어디 위로 움직인대? EX-Y-하는 0이라고 하는 직선 위로 움직이는 거 맞니? 잘 들어.
칠판 보면서 다른 데 보려고 칠판만 봐. 그럼 이거 y는 2x-4라고 하는 직선이겠네? 오케이? 직선도 한번 그려보자. 기울기 얼마야? 기울기 얼마? 2. y절편 얼마? 마이너스 4. 기울기는 2가 되고 y절편은 마이너스 4가 되는 직선인 거죠? 그럼 한 이 정도 느낌으로 그려지려나? 이렇게. 기울기는 x가 1만큼 증가할 때 y는 2만큼 증가하는 형태. 그러니까 이 정도 높이로 올라가고 기울어진 정도로 올라가는 직선이고, y절편이라는 건 뭐야? x에 0 넣었을 때 만나는 y축과의 교점의 위치가 이거를 말하는 거니까. 이 직선에 점 누가 있다고 얘들아? 이 직선에 점 누가 있대? 아니 이 직선 위에 어떤 점이 있대? 이 직선 위에 2,4가 있대? 점 P가 있대. 이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 P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P는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 어쨌든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P가 될 수 있는 거고, 계속 이어서 가자. 점 A는 몇 콤마 몇이라니? 2,4. 그럼 여기 X편이 여기가 2,1일 테니까 2,4면 한 이 정도 위치에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얘들아, 여기에 점 A가 있는 거야. 이때 점 A와 점 누구를 연결한 선분? P를 연결한 선분. 선생님 따라올래? 한번 예를 들어볼까? 만약에 점 P가 여기 있었다면 선분 AP는 이렇게 그려질 테고, 그 선분 AP를 몇 대 몇으로?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Q래. 그러니까 Q가 어디 있을 거야? 1대 2 내분점이니까 한 이쯤에 있겠죠? 이게 점 Q가 되겠지? 점 Q 몇 개 나왔어 지금? 한 개 나왔어. 근데 진짜 점 Q가 하나 필요할까? 아니죠. 누구의 위치가 자꾸 바뀌어? P의 위치가 바뀔 거란 말이야. 또 한 번 더 가자. 만약에 P가 여기였다면 그럼 AP라고 하는 성분은 이렇게 만들어질 테고, 이 AP라는 성분을 1대2로 내분한다면 아마 이번엔 점 Q가 한 이쯤에 있다고 봐줄 수 있겠다. 이게 점 Q가 되겠다. 근데 점 Q가 이게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겠지. 한 개만 더 해볼게. 만약에 P가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만약에 P가 여기였다면 그때는 AP라는 성분이 이렇게 그려졌을 거야. 그리고 그 만들어진 성분 AP를 1대2로 내보내주는 점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쯤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A는 고정되어 있는 점이지만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다양할 거기 때문에 AP의 어떤 모양은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 누구의 위치가 자꾸 바뀌니까? P의 위치가 자꾸 바뀌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말하고 싶은 점 Q의 위치도 계속 바뀔 수밖에 없죠. 이렇게 여기 이제 이거 좀 볼래?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엄청나게 많아. 그리고 그 많은 점들이 모여서 도형을 만들 건데 그 도형을 수학에서는 자취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럼 자취 방정식 찾으러 갈게. 제일 먼저 첫 번째 뭐라고 했어? 나 요걸로 할게. 조건을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 하나를 x, y로 놓을 거예요. x, y는 제만 될 수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일단 내가 정답으로 인정할 수 있는 많은 점들 중에 하나를 먼저 x, y로 놓고 그 다음 x하고 y가 사용되고 있는 관계식만 찾으면 끝난다. 그러니까 문제가 말한 조건은 뭐였지? x, y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뭐였어? 얘들아 x, y라는 점의 이름이 뭐였는데? 문제 빨리 봐봐. x, y라는 게 점 누구의 좌표를 말하는 거야? 아니, 내가 점 P를 x, y로 잡은 거 아닌데.
Q를 잡으면 밑줄 거나 맨 마지막 줄 Q의 자취의 방정식 밑줄 Q의 자취의 방정식. 그러니까 점 Q가 모여서 어떤 도형이 되는지를 묻고 있는 거다. 다시 누가 모여서 점 Q가 무수히 많은 점 Q가 모여서 어떤 도형을 만드는지를 묻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Q의 점표 중에 하나를 x, y라고 잡은 거예요. 근데 그 점 Q는 사실 어떤 점이었어? AP의 내분점이었어. AP의 내분점이라고. A가 몇 컴마 몇인데? A가 2,4. 그 다음 누구? P. 얘들아 지금 봐봐. P의 점표 잡아볼까? P 몇 컴마 몇으로 잡을까? P 어디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지? P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점 P가 이 직선 위를 떠돌아 다니는 점일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컴마 몇이라고 말하기 힘들어. P 위치는 계속 바뀔 거니까. 그럴 때 점의 점표를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됐니? 그럼 A점도 점 P도 다 잡아놨으니까 내분점 구할 수 있어 없어? 내분점 구할 수 있지. 내분점 구할 수 있어. 그래서 불러봐. 내분점의 X절표는 몇 분의? 이거 1대2 내분의 주는 점 찾는 거거든. 3분의 A 더하기 4라고 말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 내분점의 Y절표는 3분의 B 플러스 8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말했던 3분의 AP의 1대2 내분점 찾은 거 맞습니까? 됐니? 근데 여기 다시 봐봐. 뭘 찾는 문제라고? XY의 관계식. 얘들아 X하고 Y는 찾긴 찾았는데 이건 XY가 붙어있는 식이 아니지. 이거 따로따로 끊어져 있는 식이야. 그럼 붙어있는 식 만들어야 돼. 그러냐 그러니? 그 붙어있는 식을 어디서 만들 수 있느냐. 아까 점 P, A, B가 이 직선 위에 있던 점인 거 맞아? 그러니까 이 직선에다가 Y 대신 누구 넣고 B 넣어주고 X 대신 누구 넣었을 때 A 넣었을 때 반드시 성립이 돼야 되겠지. 직선 위에 있는 점이었으니까. 직선 위에 있는 점을 내가 A, B로 잡았어. 근데 그 A, B라는 점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 되려면 내가 잡은 점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 되려면 이 점의 X값과 Y값을 직선의 X자리와 Y자리에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지만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내가 찾고 싶은 게 X, Y의 관계식인데 지금 X 따로 Y 따로 존재하고 있는 이 식을 X, Y가 하나로 뭉쳐져 있는 관계식으로 만들어내려면 여기를 마지막 마무리할게. X는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A는으로. 선생님이 암산을 할게. 이것도 마찬가지. Y는으로 정리되어 있는 식을 B로 정리해주면 되죠. B는 3Y. 그럼 이제 X, Y 붙일 수 있지. 이거랑 연계해서 B 대신 누구 넣고 B 대신 누구 넣어? 3Y 마이너스 8. X 대신 누구 넣어? 미안. A 대신 누구 넣어? 3X 마이너스 4이 두 배 하면 어떻게 돼? 6X 마이너스 8. 6X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12. 그래서 선생님이 또 암산을 할게. Y는 3으로 나눠주면 2X. 이거 넘겨주면 마이너스 4니까 3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내가 찾고 싶은 점 X와 Y, X, Y라는 점에 사용되어 있는 X와 Y로 만들어져 있는 관계식을 찾을 수 있다. 저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결론 말해줄까? 이 직선이 어떤 직선인 줄 알아? 이 직선이 아까 선생님이 여러분들이랑 예를 들어서 3개 정도 찾았잖아. 근데 이 직선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그 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찾아내지 않은 나머지 점들까지 다 모여서 이렇게 생긴 도형이 만들어진다는 뜻이고 그 도형이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 우리가 찾은 정답이 이거였던 거야. 왜냐면 봐봐. P가 여기면 AP를 1대2로 내보내주는 점. P가 여기면 AP를 1대2로 내보내주는 점. P가 만약에 여기였다면 AP를 1대2로 내보내주는 점. P가 여기였다면 AP를 1대2로 내보내주는 점. 그렇게 P의 위치에 따라 계속 바뀌게 될 선분 AP라는 모양을 두고 1대2로 내보내주는 점을 계속 찍다 보면 우리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런 빨간색 형태의 직선이 정답으로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자취 문제예요. 좀 부족한 분들은 한 문제 더 풀어봐야겠어. 다시 문제가 어떤 조건을 낼 겁니다. 근데 그 조건을 만족하는 점이 엄청 많을 거야. 엄청 많을 건데 그 많은 점 중에 하나를 x, y로 두고 문제가 말하고 있는 조건과 함께 x, y로 만들어져 있는 관계식을 찾는 게 자취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67번 문제 한 문제 풀어봤는데 일단 67번의 정답은 얘가 되는 거겠지? 네, 필기하시고 선생님은 한 문제만 더 준비해볼게요. 여러분들 과제는 한 문제만 더 하자. 대신 클리닉 교재도 있을 테니까 클리닉에서 더 많이 해봐. 시작해볼까? 68번 문제 보세요. 1,1과 3,2라는 점 두 개가 있습니다. A점과 B점이 있어. 이때 조건이 뭐지? 조건이 뭐야? 누구의 제곱에서? P의 제곱에서 누구의 제곱을? PB의 제곱을 뺀 게 뭐가 되게 해주는? 3이 되게 해주는 점 P. 미주거나 누구의 자취? 점 P의 자취. 그러면 첫 번째 점 P를 x, y라고 둡니다. 점 P를 x, y라고 둬. 두 번째 조건이 뭐였어? PA 제곱에서 PB 제곱을 뺀 게 3이 되는 조건. 됐어? 그럼 이제 이 조건 이용해서 x, y를 사용하는 관계식만 찾으면 끝난다고. 방금 풀었던 67번보다 쉬운 문제거든. 다시 점 A와 점 B가 있어. 그리고 내가 어딘가에 P를 찍을 거야. 근데 그 P 때문에 PA 제곱이라는 선분의 제곱과 PB라는 선분의 제곱이 만들어질 텐데 그 선분의 제곱끼리 뺀 결과가 3이 되게 해줄 수 있는 점P 좀 찾아달래. 근데 그 점P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엄청나게 많을 거야. 이 식을 만족하는 점P가 되게 많을 거란 말이야. 그 많은 점들이 모여서 어떤 도형이 되는지를 묻는 게 바로 자취의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건데 자취의 방정식을 찾고 싶으면 여기 내가 잡은 점 P, x, y라는 점에 사용되고 있는 x하고 y의 관계식만 찾으면 끝난다. 근데 그 관계식 뭘로 찾아? 밑도 끝도 없이 관계식 찾는 게 아니야. 문제가 말하고 있는 조건 가지고 관계식을 찾는 겁니다. 그럼 해볼게. PA 제곱 불러봐. PA 제곱 불러봐. 점과 점 사이 거리로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죠. PA 제곱에서 누구 빼라고? PB 제곱 불러봐. PB 제곱
x-3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이 되겠지. 이게 p제곱에서 pb제곱 빼고 있으니까 그게 뭐가 되게 하면 되는 거? 3이 되게 해주면 되는 거. 자, 선생님이 여기다 붙여볼게. 이게 뭐라고? 이게 바로 정답이라고. 물론 정답을 이렇게 적으면 안 돼. 정리해야지. 조금 더 개세해서 좀 더 예쁘게 간단하게 표현해놔야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게 정답이 맞아. 이게 정답이야. 조건을 만족하는 점 중에 하나를 x, y로 잡고 그 점과 문제가 말하는 조건을 이용해서 x, y가 사용되고 있는 관계식 하나만 찾으면 끝난다. 그게 정답이라고.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도형이야. 그럼 정리 좀 할까? 자, 들어갔어요? 이거 정리하면 x제곱 y제곱, 여기도 x제곱 y제곱, 빼기니까 x제곱 y제곱 날아갈 거야. 암산해봐. 여기 몇 x 나와? 마이너스 2x. 여기 몇 x 나오니? 마이너스 6x 나오면 플러스 6x. 그럼 앞쪽에 있는 마이너스 2x하고 6x에서 몇 x? 4x. 더 빠르게 하자. 여기 마이너스 2y, 여기 마이너스 4y 계산하면 플러스 2y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상수항 계산할게요. 여기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대기하고 있고 여기는 9 더하기 4, 13이 대기하고 있어. 그럼 2에서 마이너스 13 계산할 거니까 얼마?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3까지 넘겨주면 마이너스 13. 앵글 2로만 넣어주면 끝나겠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은 0. 이게 정답이라고. 이거 암산해볼래? 기울기 얼마 나오니? 이거 정리하면 기울기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y절편은 7 나와. y절편 7이면 얘들아 여기를 내가 3으로 잡았으니까 한 2쯤이고 기울기 마이너스 2면 이 정도 느낌인가? 이게 지금 정답으로 나온 거거든. 이게 왜 정답이냐? 지금 우리가 찾은 식에 의하면 이 직선이 있는 점 몇 개만 예를 들어볼게. 여기에서 이 녀석을 제곱한 거랑 이 녀석을 제곱해서 뺀 게 3이 나온 게 맞기 때문에 이것만이 아니야. 이 직선이 있는 모두 하나로 재볼까? 이 점도 여기에 제곱해서 여기에 제곱을 뺀 게 3이 나온 게 맞기 때문에 하나만 더. 이 점도 마찬가지야. 이 길이를 제곱한 거에서 이 길이를 제곱한 게 빼지면 3이 나온 게 맞기 때문에 결국 이 직선이 있는 모든 점들이 PA의 제곱과 PB의 제곱의 차이를 3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점들이 모인 직선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이 문제가 말하는 최종 정답이 된다. 뭐 지금 수업하기 전부터 미리 말하면 좀 여러분 미리 포기할까봐 했던 얘기지만 안 했지만 이 자취 문제는 진짜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아. 계속 나올 때마다 공부할 거고 시험 기간에도 연습을 할 거고. 근데 연습하는 이유 분명히 말했지. 학교 시험 문제에서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고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했어. 근데 그 자취라는 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평면대표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직선이 끝나고 직선 다음에 원의 방정식이라는 걸 배울 거거든. 그 원의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 항상 자취라는 내용의 문제가 나오게 된다는 거지. 직선에서는 자취가 직선으로, 원에서는 자취가 원의 형태로 나오는 문제를 풀게 될 텐데 그 자취라는 건 항상 푸는 방법이 똑같아. 방금 말했던 것처럼 조건을 만족하는 엄청나게 많은 점들 중에 하나를 x, y 그리고 그렇게 잡은 점과 문제가 말하는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다 보면 항상 x하고 y로 만들어져 있는 하나의 등식이 나오게 될 건데 그 등식이 바로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그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지금 교재는 69번 한 문제 남았고 클리닉 뒤쪽에는 항상 자취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 그럼 이것저것 합치면 여러분들이 한 4-5문제 정도 문제를 풀게 될 건데 그 문제 풀고 연습하면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도 클린 시간에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도
그 자체 관련된 내용들 충분히 연습해 보길 바래. 어쨌든 뭐 4점짜리든 5점짜리든 만약에 서술로 나온다면 6점, 7점이 될 수 있는 거고 반드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남은 시간 동안 잠깐 우리 중학교 때도 직선, 복습, 그리고 고등과정에서 추가로 해야 되는 것까지 되는 시간만큼 연습을 해보자. 직선의 방정식 함수로 따지면 몇 차 함수라고 그러지? 1차 함수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직선의 모양이 바로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이때 A를 뭐라고 그럽니까? A를 기울기라고 그러지. 수학에서 말하는 기울기라는 건 뭐였어? 얘들아, 수학에서 말하는 기울기가 뭐지? X의 기울기 구하는 방법이 뭐야?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X의 변화량 분의 뭐야? 부담들이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X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가 2다. 이거 무슨 뜻이야? 어떤 한 점에서 1만큼 증가시키면 Y 값이 2만큼 증가한다는 이렇게 만들어진 직선이 기울기가 2인 걸 말한다. 한 번만 더. 기울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3분의 5다. 이거 무슨 뜻이야? X가 얼마큼 증가할 때? 3만큼 증가할 때 Y는 얼마큼 증가한다? 아니, 마이너스도 있잖아. X가 3만큼 증가하면 Y는 얼마큼 증가한다? 마이너스 5만큼 증가한다는 뜻의 직선이야. 이게 왜? 기울기 왜?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 아니잖아. 이미 알고 있는 내용 확인하는 건데 지금. 기울기 루트 3의 의미는 뭐지? X 얼마큼 증가할 때? X 1만큼 증가할 때 Y가 얼마큼 증가한다? 루트 3만큼 증가하는 이렇게 생긴 모양이 기울기가 1이 되는 거. 아니 루트 3이 되는 거지. 다시 기울기라는 건 누구의 변화량분에? X의 변화량분에 Y의 변화량으로 대답하는 게 바로 기울기예요. 요 B는 뭐라 불러? Y 절편이라고 부르지. Y 절편은 내가 그리고자 하는 도형이 어느 축과 만나네? Y 절편이 뭐지? X가 0일 때 Y가. 그러니까 내가 그리게 되는 이 직선이 어느 축과 만나는 점? Y 축과 만나는 점의 Y 좌표. 그래서 Y 절편이 B라는 건 이 직선이, 이 도형이 여기 있는 1차 함수가 직선이 몇 콤마 몇을 지나간다는 뜻? 0, B를 지난다는 뜻. 맞아요? 뭐 대답을 이렇게 밍숭맹숭하냐. 이거 기울기 얼마야? 4분의 5야. Y절편 얼마야? 마이너스 3이야.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건 내가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그려진 직선이 몇 콤마 몇을 지나간다? 0, 마이너스 3을 지나간다. 0, 마이너스 3을 지나간다. 맞습니까? 그 다음 기울기는 얼마래? 4분의 5라는 건 X가 얼마큼 증가할 때? X가 4만큼 증가할 때 Y는 얼마큼 증가한다? Y는 5만큼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직선을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다 알고 있는 거 맞지? 예수 알고 있지? 윤이 알고 있지? 그렇게 직선 자체가 1차 함수가 y는 ax 더하기 b의 형태로 표현됐을 때가 직선을 그리기 제일 쉬운 모양이었단 말이죠.
기울기가 얼마인지 알고 있는 상태고 y절편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던 거니까. 맞아? 그럼 시간이 얼마 없어서 딱 하나만 설명해. 자, 기울기가 2래. 기울기가 2면 y는 몇 x? 2x. 그 다음 y절편까지 알려줬으면 참 좋았겠지만 y절편을 알려준 게 아니라 잘 볼래? 기울기 얼마 알려줬어? 그럼 우리 직선 완성하려면 누구만 찾으면 끝나? y절편. 우리 중등수 시절로 돌아가자. 여러분 중학교 때 무조건 직선을 이렇게 잡았다고. 그리고 문제를 읽었어. 기울기 2야? 그럼 이건 끝났네? 기분 좋게 해결해. 누구만 찾으면 끝난다? b만 찾으면 끝난다. 근데 그 b를 찾는데 몇 컴마 몇 지나간대? 그럼 x의 1, y의 5 넣어서 b 찾았던 기억나니? b 얼마 나오게? b 얼마 나와? 3 나오죠. 그래서 얘들아 정답이 이거야. 이게 기울기 얼마고? 2고 몇 컴마 몇 지나가는? 1,5 지나가는 정답인 것 같거든. 그래 안 그래? 근데 우리 이 방법 말고도 이 방법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말고도 잘 들어봐. 잘 봐. 여태까지 기울기까지만 챙겨놓은 거지. 그런데 내가 찾는 직선이 x와 y에 각각 얼마를 넣었을 때 1과 5를 넣었을 때 좌변과 우변의 크기가 어때야 돼? 같아야지.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중요한 거야.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간에 이 직선이라는 단어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1차함수 직선이 특정 점,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걸 정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정해진 점. 특정한 점을 반드시 지나갈 수 있도록 직선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선생님이 제일 강조하는 편이거든. 이 직선에서 중요한 것들 많아. 뭐 평행인 거, 수직인 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분들이 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있는 거 내가 만들 직선이 반드시 문제가 말하고 있던 어떤 점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을 만들 거라고. 됐어요? 그럼 다시 x하고 y에 얼마 넣을 거라고? 1하고 5를 넣을 거야. 그렇게 1하고 5를 넣었을 때 좌변과 우변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같으면 되는 건데 생각해봐. x에다 1 넣었을 때 x에다 1을 넣고 계산했을 때 우변이 0이 되는 걸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x에 1 넣었을 때 얼마 나오게? 0 나오죠. 그럼 좌변도 y에 6 넣었을 때 5 넣었을 때 얼마가 되게 주면 돼? 0이 되게 주면 되는 거 맞아? 이게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입니다. x에다 1이라는 걸 미리 상상을 해. 그래도 그걸 0이 되게 만들려면 기울기 앞쪽에다가 괄호로 묶어주고 내가 넣고 있는 숫자의 반대부호를 y 옆에다가 넣고자 하는 숫자의 반대부호를 넣어주면 알아서 1,5를 지나가는 직선이 완성이 된다는 뜻. 생각해봐. 다시 한번 말해봐. x 1 넣었을 때 얼마 나와? 0 나와. y 5 넣었을 때 얼마 나와? 그 말은 내가 1,5를 넣었을 때 성립한다는 뜻이 안 한다는 뜻이야? 성립한다는 뜻. 그럼 정리해봐. y는 이거 전개하면 2x,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5 넘겨주면 플러스 3 되는 거 맞단 말이야. 정답 똑같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y절편을 b라고 놓고 점 대입해서 b를 찾는 방법도 있지만 자, 선생님 한번 강조하자. 선생님이 직선이라는 단어 공부할 때 여러분들에게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럼 말해볼까? y는 기울기 누구라 해? 그럼 m
x 만들어주고 몇 거만 몇 지나가야 된다고? 그럼 여기다가 a 넣고 여기다가 b 넣었을 때 성립하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 성립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x에다가 a를 넣은 걸 상상했을 때 우변이 0이 될 수 있도록, y에다가 b를 넣은 걸 상상했을 때 좌변도 0이 될 수 있도록. 됐어? 확인해봐. 기울기 누구야? m. 그럼 여기다가 내가 문제가 말하는 x에다가 a, y에다가 b 넣어볼게. x에다가 a 넣으면 얼마 나오게? y에다가 b 넣으면 얼마 나와? 그럼 a, b 넣었을 때 성립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 성립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a, b 진하게 만들어졌다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부터 두 가지 방법. y는 ax 더하기 b라고 놓고 조합이 됐던 것처럼 기울기랑 y절편을 찾는 연습을 해도 좋지만, 이제부터는 이 방법뿐만 아니라 문제가 지나갔으면 하는 점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y절편을 따로 찾는 선택을 하지 않아도 직선을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맞아, 얘들아? 그럼 이제 그 자취 문제랑 클리닉 마찬가지야. 직선적도 조그만 수제를 낼게. 체크해봐. 23페이지. 부분적으로 낼 거니까 체크해. 23페이지 97번까지. 자, 그다음 내려보세요. 26페이지. 많지 않아. 26페이지, 그리고 27페이지에 136번까지. 여기까지만 해서, 그리고 앞쪽에 자취문제 한 문제 남은 거 있다. 그렇게 해서 목요일까지 해오면 선배랑 좀 과제량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 질문 받고 다음 시간에 진도 좀 더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하자고. 클린 시간 동안 또 열심히 모르는 것들 질문 잘 해가지고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소들 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뒤쪽에 원이나 이런 거